문화를 지키는 일이야말로 나라를 지키는 일이다. 바로 이 정신으로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유출되는 우리의 문화재를 지켜낸 분이 계십니다. 바로 간송 전형필 선생이신데요. 아버지의 이 귀한 뜻을 한치의 어김도 없이 이어오고 또 지켜온 아들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보물을 지키는 창고직이라고 낮춰 부르는 분이시죠. 황수경이 만난 사람, 오늘은 간송미술재단의 전성우 이사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그 이사장님 덕분에 간송미술관 안에 들어오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사저에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이사장님과 아주 귀한 시간을 갖게 됐는데 이렇게 특별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이 간송미술관 하면은 사실 우리나라 국보급 미술품들이 여느 박물관 못지않게 많은 곳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우선 이 간송미술문화재단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글쎄요, 네. 뭐 실제로 간송미술문화재단은 출발한 지 한 1년 조금 넘었어요. 네. 그러니까는 뭐 저기 아실지 모르지만은 저희가 그 보학이라는 명칭으로 네. 1938년도에 네. 우리나라 유일한 그 개인 미술관이라고 그럴까 살인 미술관으로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다 같이 겪고 그리고 이제 아버님께서는 아시다시피 간송께서는 62년도에 갑작스럽게 작고를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미국서 이제 그 공부 마치고 현역 작가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을 텐데 네. 그런데 아버님께서 이제 그 의원으로 저한테는 연락을 하지 말라고 그러셨대요, 금방. 왜냐하면 그 당시는 한번 한국으로 돌아오면 다시 미국으로 못 갈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3개월 후에 아버님의 그 작고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돌아가시고 3개월 네, 후에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고 있었죠. 세상에.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후에 뭐 미술관이라든가 화랑호구에 계약이 있어가지고 네. 그걸 다 마치고 돌아오다 보니까 한 2년여가 걸렸어요. 네, 그래서 65년도에 제가 이제 그 연구 귀국이라 그러나 네. 한국으로 돌아왔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뭐 간송미술관 하면은 이제 그 당시는 보화각이라고 그랬거든요. 보화각이요. 네. 그 위창 어세장 선생님께서 이제 지어주신 보화각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보화각으로 쭉 내려오다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환도라고 그러나 그 6.25 저희들은 6.25라고 합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환도를 한 다음에 지금 현재 그 보화각의 상태는 어떻게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상태였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께서는 환도하신 다음에 정리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작고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그 보화각 안에 들어가 보니까 도저히 어떻게 당장은 손을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이제 그 귀중한 문화재들을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것을 정리하려고 그러면 저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연구소를 하나 설립을 해서
연구소의 직원들과 함께 이걸 정리를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67년도 후반기에 소위 말하는 한국민족미술연구소라는 걸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태프라고 그러나 이는 저희 아우가 이제 말하자면 서울미술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학사 편입을 했어요. 그 서울대학에 있는 그 고고인류학과를. 그러니까 이제 제 아우한테 그 연구소 소장직을 맡기고 그리고 혼자서 물론 못하니까 한꺼번에 이제 그 직원들을 모아서 시작한 것이 그게 이제 67년도입니다. 아, 67년. 네, 그래가지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아버님께서는 한 번도 그 보학을 일반 공개를 못 하시고 돌아가셨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외국서 공부도 했고 또 문화재라는 것은 역시 그 우리 국민의 것이고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 일반 공개를 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해가지고 이제 71년도에 처음으로 일반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보화각 그러면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때 아버님의 아우를 따서 간송미술관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네. 이제 그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네. 일반인들에겐 간송미술관이라는 그렇죠. 이름으로 지금도 이제 간송미술관이라는 그럼요. 명칭은 이제 통용이 되고 있고 예. 그래가지고 1971년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년 전까지 전시를 했으니까 1년에 2번씩이요. 네. 춘추로. 그러니까 그게 몇 년입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동안에 또 저희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전시만 한 것이 아니라 네. 그 전시할 때마다 그 간송문화라고 그런 이름으로 논문집을 냈어요. 아. 네. 그러니까 그 전시에 대한 예. 그 말하자면 이제 연구와 더불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었을 겁니다. 그 일반 그 대중한테도 뜻이 있겠지만은 네. 공부하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연구하는 분들한테 그 간송 문화가 많은 도움을 줬다고 저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요. 네. 그래서 그렇게 쭉 해내려다가 네. 이제 아시다시피 간송미술관은 좁거든요. 네. 개인 미술관이고 좁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분들께서 이제 좀 더 많은 그 소장품을 보고 싶다. 아. 이제 그런 요구들도 많이 있었고 네. 또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건 암만 해도 이제 외부에서 더 넓은 장사에서 전시를 공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이 외부로 나가면서 그 명칭을 갖다 이제 재단을 만드는 거죠. 간송미술문화재단.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설명하기 힘듭니다. 아, 그러면은 이 간송미술문화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뀐 게 그 DDP 전시하고 좀 맥을 같이 맞습니다. 하는 네. 건가요? 그 전에 이제 네. 바꿔가지고 DDP하고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네, 거기서 개관을 하게 된 겁니다. 선생님, 그 간송미술관에 정말 뭐 훈민정음, 그러니까 해례본, 그리고 뭐 신윤복의 미인도, 뭐 고려청자, 뭐 아주 여러 가지 지금 그 문화재들이 너무나 그 귀한 문화재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 정확히 그냥 몇 점 정도 좀 여쭤봐도 될까요? 글쎄요,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네. 예를 들면 이제 그 화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화첩에는 예를 들어서 28점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한 점으로 치느냐 화첩이니까 또 그런. 그렇지 않으면 그걸 한 점 한 점 다 얘기를 하느냐는 그런 게 또 있고 네네. 그 또 하나는 이제 그 연적 같은 경우는 사실 아버님께서 너무 많은 것을 하셨기 때문에 연적을 네. 그걸 일일이 다 계산해 가지고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글쎄요 한 2천여 점 되질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항상 이사장님께서 스스로 이제 말씀을 하실 때 나는 이제 보물을 지키는 곳간직이다, 창고직이다 이런 표현들을 참. 아니 뭐 많이- 실제로 창고직이 아닙니까? 아, 이거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뭐 그게 제가 무슨 겸손한 것도 아니고 네. 그 저도 이제 외국서 그 작가 생활도 해봤고 네, 네. 많은 이제 박물관도 방문을 했고 그랬으니까 그 기초적인 어떤 상식은 가지고 있는데 그 컬렉션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네. 컬렉션이라는 게 흩어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 분이 모았건 뭐 몇 분이 모았든 간에 컬렉션 그러면 그 성격도 있고 네. 또 그 어떠한 그 말름도 있고 한데 그것이 한 점 한 점 이렇게 나가면은
성격도 잃어버리고 그냥 흩어져 버리더라고요. 이게 뭐 저희 나라 얘기가 아니라 외국도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면 네.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지킨다는 게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만약에 아버님이 생전에 계셨다든가 제가 모은 물건 같으면은 이게 이제 같은 작가의 작품이 예를 들어서 10점이 있다. 네. 그럴 경우에는 없는 작가 거고 바꿀 수도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교환도 할 수 있고 또 매매도 가능한데 아버님이 모신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걸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지킨다는 뜻도 있고 네, 네. 또 실제로 이 박물관 사업이라는 게 지키는 거예요. 이제 물론 전시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네. 지키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6.25 전 사변이 일어났을 때는 못 갔어요. 부산으로 뭐 아무 피난도. 일사후퇴 때는 이제 그땐 정부에서 화물차를 내줘가지고 중요한 물건만 싣고 내려갔습니다. 그때 갖고 내려가서 부산에 그 큰 별장이 하나 있었어요. 그 저희 별장이 아니라 일본 사람인데 하자마라고 그런 사람은 이제 그 미국상을 해가지고 큰 돈을 벌어가지고 부산에 그 별장을 지어서 그 안에 이제 큰 건물들이 많이 있고 창고가 있었어요. 그 창고에다가 이제 그 저희 지금 물건을 갖다 쌓아놓고 이제 저희 돌아간 형하고 저하고 둘이 지켰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창고집이죠. 진짜 지켜내신 거네요. 지켜내신 맞습니다. 거예요. 이렇게 막 어렵게 목숨을 걸고 지켜내셨기에 또 우리가 그 문화를 또 향유할 수 있는 이런 또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이제 저희 형은 저는 미국으로 수석을 시작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떠나게 돼서 네, 형이 이제 혼자 지키고 저는 미국으로 떠났는데 이제 그 후에 금방 휴전이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그 물건을 싣고 다시 이제 환도를 했죠. 예. 그래가지고 그 물건들을 그대로 이제 그 보화각 안에 넣어놓으시고서는 이제 아버님께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있었겠지만 저는 그때 미국에 있었고요. 네. 이제 그래서 그냥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막 역사가 느껴져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미국에 돌아오셔서 연구소 만드시고 이제 간송미술관으로 이름 바꾸시면서 대중에게 이제 전시를 하시고 근데 그렇게 어렵게 지켜낸 문화재들을 이제 전시를 하시면서 한 40여 년간 무료로 이렇게 네. 개방하고 전시를 뭐 하셨어요. 이제 의견들 많이 있었죠. 그리고 보다 못해 이제 그 소위 말하면 정리비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점도 네네. 있었겠는데 저희들 가족들 생각에는 아버님 의도는 그렇지 않으실 거다. 그러니까는 그 아버님이 그걸 모실 때 그 생각도 그렇고 또 아버님 그 성격으로 봐서 그냥 그 우리 국민들한테는 그냥 보여주고 싶다 그러셨을 거다. 그래서 그냥 무료로 했던 겁니다. 네. 그 사실 그 간송 선생님이 계셨기에 우리가 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 우리 문화재를 또 이렇게 지키고 또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어떻게 우리 간송 선생님께서 우리 문화재를 이렇게 모으는 일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때가 일제 강점기에서 참 쉬운 그 시절은 아니었잖아요. 네, 물론 쉽지 예, 않았겠죠. 예.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대해서도 아버님께서는 일체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다만 이제 그 몇 가지 일화에 대해서는 아버님이 그 잡지에 쓰신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저희들도 알았어요. 그 내용을. 네. 그러나 이제 뭐 얼마나 그런 뭐 에피소드라 그럴까 일화가 많았겠습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은 형님이 한 번 계셨지만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제 큰 댁에서 작은 댁으로 양자로 오셨거든요. 네. 그 지금 말하자면 이제 종로 4가죠. 네. 그 당시는 배우계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광장시장 있지 않습니까? 그 건너편 짝에 99평 그 한옥에 사셨어요.
거기서 태어나시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문을 문을 하나 이렇게 가려놓고 큰 댁이 있고 작은 댁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거기서 태어났습니다만. 그래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 형님 돌아가시고 나니까는 외아들이 되신 거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손이 많지가 않으셔가지고 네. 그냥 외아들로 잘하시는 가운데 그 어른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아, 그 아버님 아이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초등학교 한 6학년 시절에 네. 그래서 사진이 남았는데 그 이 소복이라고 그러나 흰 두루마기를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 사진 안에. 네. 딴 그 저희 동창생들은 다 까만 옷들을 입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돌아가신 저희 이제 조부님께서는 그 광장시장에 그 상권을 가지고 계셨으니까 네. 그 말하자면 재력이 있었던 거죠. 재력이 상당하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많은 그때는 이제 토지가 부동산이 제일이니까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이제 다 돌아가셨으니까 네. 그 아버님께서는 이제 3년상을 치르고 나셔서 아버님 거기가 되신 거죠. 그렇지. 그 재산들이.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 선생님께서도 그걸 아시고 그리고 이제 또 문화에 관심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졸업한 다음에 아버님이 이제 그 일본의 그 와세다 대학을 다니시면서 이제 계속 이제 중국하고 가까이 지내시면서 그때 이제 위창 그 오세창 선생님을 소개받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세창 선생님이 말하자면 이제 요즘 말하면 뭐 멘토라고 그러나 뭐라 그러나 그래서 이제 그 고미술에 대한 지도를 하신 거죠. 그 당시에 그 작가들에 대한 그 정보를 할까 모든 거는 그분이 제일 많이 갖고 했으니까 또 모두 작품도 많이 있었지만 네. 이제 수집하신 것도 그래서 이게 그런 줄줄이 이렇게 이어지게 된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근데 일제 강점기고 그 시절이 이제 뭐 우리말이나 뭐 우리 민족혼에 대한 말살 정책이 막 펼쳐지고 있는 그런 시기여서 사실 돈이 있다고 이제 문화재를 모은다는 거는 그게 뭐 말이 쉽지 저는 막 용기도 되게 필요했을 것 같고 그렇죠. 이렇게 배심 막 배포도 맞습니다. 있어야 될 것 맞습니다. 같고 이게 그러니까 있어야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님께서는 뭐 지금 외람된 얘기입니다만은 그 굉장한 그 자부심뿐만 아니라 그 뭐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물론이고 그런 그 이 뭐라고 그럴까 말하자면 배짱이라고 그러나 네네네. 그런 것도 가지고 계셨던 게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총독 그러면 우리나라를 완전히 그 그렇죠, 그렇죠. 막 좌지우지. 예, 할 수 있는 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 미나미 총독이라고 네. 있었어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이 박물관을 구경시켜 달라고 이제 사람을 통해서 연락이 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안내했던 분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미나미 총독을 데리고 이제 왔는데 아버지께서는 그 왔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도 천천히 일어나서 미원도 하시고 이제 뭐 다 갖추고 하여간 1시간 좀 기다리게 한 모양이에요. 멋지세요, 너무. 아니 이건 사실입니다. 그 직접 그러니까. 그때 계셨던 분이 네. 아주 이제 몸이 달아서 혼났다고 그러니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어떤 그 총독한테도 뭐 그렇죠. 총독을 기다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배포. 그런 예. 분은 우리나라에 이럴지도 모르죠. 네. 그러니까 하여간 그렇게 돼서 그런 그 배짱도 가지고 계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모셨을 겁니다. 이제. 아. 근데 이제 그 간성 스님께서 정말 그런 어떤 배짱으로 이렇게 정말 우리 문화재를 이렇게 모으셨는데 그야말로 뭐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겠지만 세기의 거래라고 할 만한 그런 거래도 좀 있었고. 네, 뭐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제일 뭐 통쾌하다고 그럴까 참 이거 느끼는 것은 그때가 남산 밑에 남산 클럽이라고 그러는 그 경매장이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좋은 물건이 나오면 거기서 모았다가 이제 그 네. 경매를 내놓거든요. 네. 그럼 서로 경쟁해서 이제 입찰을 해서 아. 가져가는데 그때 지금 말하면 충무로죠. 거기에 그 가게를 가지고 있던 일본 이제 골동상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사람이
아버님한테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나이는 아버님보다 위지만은 아버님 인간성이라 할까 그 인품에 아주 그 완전히 담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항상 그 일제 시대니까 좋은 물건 나온 건 다 이제 연락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번은 그 남산 경매에는 뭐 이런 물품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제 그렇게 의논을 했는데 그때 이 백자 병인데 높이가 한 24cm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리고 거기 이 도자기에 들어가는 모든 기법이 다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그 청화 무슨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양각, 음각 뭐 이게 다 드는 병이 나왔는데 그게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 세계적인 이제 상회죠. 야마나카라고 우리나라 산중이라고 그러는 그 사람이 이제 동경, 오사카 또 런던, 파리에 다 상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상인이었거든요. 네. 그 사람이 한국으로 왔어요. 오. 그걸 낙찰하려고 그게 좋으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아버님하고 그 사람하고 둘이 이렇게 경쟁이 붙은 거예요. 그게 이제 값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제 14,000원 뭐 이렇게 올라가니까 다 포기해버리고 예. 이제 두 사람만 남은 거죠. 네네. 근데 이제 결국은 이 야마나카라는 사람이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그때 한국 사람이 다 만세 불렀다 그러니까. 그럼 간송 선생님은 그거를 얼마를 주고 사신 거예요? 당시 돈으로 뭐. 뭐 정확하게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약간 뭐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그 아파트 뭐 여러 채 값으로 사셨겠죠. 세상에. 지금 그거는 이제 저희들도 가지고 있고 이제 지정이 된 물건이니까. 네, 네. 그러니까 하여간 이제 그런 이제 그것도 하나의 얘기고 또 하나는 이제 또 그 일본에 살던 그 영국인 변호사가 있어요. 장 게츠비라고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처음에는 일본 물건을 모았어요. 뭐 아리다 야끼라든가 사스마 야끼를 모았는데 청자를 보고서는 그 사람이 이건 상대가 안 된다. 그러니까 청자를 보기 시작했는데 네. 뭐 재력도 있고 또 이 사람의 그 안목도 있고 해서 굉장히 그 훌륭한 청자를 많이 왔어요. 예. 근데 이제 그때 그 일본서 말하자면 이제 전쟁을 시작하는 이제 시작인데 그 장교들이 들고 일어나서 뭐 암살을 많이 했어요. 뭐 문무상도 죽이고 뭐는 하여간 그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 영국인이 나 이제 여기서 못 살겠다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물건을 내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소식을 이제 아버님이 들으시고 가신 거죠. 근데 이제 그때 그 일본 그 컬렉터들이 다 그걸 원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셔가지고 이제 근데 아버님이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잡지에 쓰셨어요. 그러니까 틀림없겠죠. 그런데 그 일본 그 궁성 천황이 사는 근처에 뭐 기가 막힌 집에 살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찾아가니까 그 사람이 놀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30대 정도의 젊은 사람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이런 젊은 사람이 가지고 이걸 달라고 그러냐고.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버님께서 그걸 다 입수를 하신 거예요. 네. 근데 뭐 소문에는 뭐 그 개화집 400채 값을 뭐 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하여간에 그 교섭하는 도중에 가져가신 돈이 부족해서 네. 또 연락을 해서 더 가져오셨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금 거기가 국보가 되어 있어요. 그 물건들이. 네, 네. 뭐 오리연정 무슨 그 원숭이 연덕도 있고 뭐 하여간 등등이 그러니까는 그야말로 그 두 에피소드 하더라도 그럼요. 간송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 상대가 그 문화재의 값어치를 제대로 모를 때는 그냥 여기서 보통 사는 사람은 그걸 싸게 사면 다행인데 값을 다 주고 이렇게 다 치르고 그거를 아니 가져오신 그러니까 아버님께서는 네. 그때 이제 그 위창 선생이 그 거간 중에 그간이 이제 그거 교섭하고 하는 이제 그분들 가운데 정직하고 또 이제 말하자면 믿음성이 이제 신뢰성이 있는 그런 양반을 이제 소개해 주셨는데 그 양반 이름이
그 이순횡이라고 이순황. 네. 저도 물론 그분은 이제 많이 만나뵀지만 그분이 이제 말하자면 그걸 한람사림에 찾아오고 앉으셔가지고 다 이거 거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께서는 이제 성북동에 사시면서 매일 나가셔서 거기에 들리시면은 이제 그 이순왕 씨가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 그 중에서 이제 골라서 사시는 건데 근데 그 재미있는 게 그 이순왕 씨가 나중에 하신 얘기인데 아버님께서는 절대로 깎질 않으신대요. 물건이 들어오면은. 그러니까는 물건이 나오면은 그 거관들이 우선 그걸 가져가라. 딴 사람들은 이제 그렇죠, 흥정을 그렇죠. 하니까. 흥정을 하니까. 근데 아버님께서는 아마 그렇게 하셔야 좋은 물건이 모인다는 걸 갖다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깎지 않는 사람. 제값을 그대로 제값 다. 드리는 사람 이렇게 된 모양이에요. 네. 근데 그 시절에는 사실 뭐 정말 우리 그 훈민정음 해례본 같은 걸 갖고 있다는 것도 이렇게 좀 비밀리에 해야 됐던 어이구, 그 그게 아닌가요? 저기 표면에 나타나면 큰일 나죠.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다행히 이제 그 비밀리에 그렇게 돼서 아버님이 갖게 되셨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을 아마도 하실 수가 없으니까 저들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해방이 되자마자 네. 이제 저는 그때 저희 초등학교 5학년인데 예. 기억에 나요. 이 집은 물론 이 집은 아니고 이건 제가 진 집이니까 저 아래 한옥이 있었거든요. 큰 한옥이 거기 하루 아침에 그 노인분들이 막 모이시더라고요. 기자들도 막 오고 그래가지고 사진 찍고 막 그래요. 그게 뭔가 그랬더니 이게 이제 한글 학회 그 당시는 이제 조선학회인지 모르지만 네. 그분들이 오셔서 이제 그러니까 훈민정음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기자들도 찍어가지고 이제 그 기억이 나거든요. 제일 지금 기억이 남는 게 아버님이 이제 그 위장병 같은 게 있어가지고 또 거기 또 긴 얘기인데 그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보통 아침을 조반을 갖다가 한 10시 반 이렇게 드셨어요. 그러니까 기침으로 이제 한 9시쯤 오셔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주무시는 거는 새벽 그저 한 3시, 새벽 3시나 4시쯤 주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자다가 이제 초등학교 때 이렇게 보면 그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 보면 아버님 방에 이제 불이 항상 켜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궁금하니까 어렸을 때 살살 가서 이렇게 문틈으로 들어다보면은 이렇게 서화를 쫙 걸어놓으시고 말이죠. 네, 네. 이제 벽에다 이렇게 방에다 이렇게 그림 뭐 서예 다 걸어놓으시고 이 항아리를 이렇게 갖다 놓고 여러 개를 그 항아리 이렇게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어렸을 때라지만 그 마음에 그걸 매일 그렇게 하시니까 야 저 항아리들이 그릇이 굉장한 건가 보다. 그러니까 미적인 것도 그렇지만은 그 귀중하고 정말 그 훌륭한 건가 보다. 이런 걸 그냥 가슴으로 느꼈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체득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냥 몸에. 그걸로 아버님이 의도하신 것도 아니겠지만은 그렇게 느껴왔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저 한옥고 밑에 지금 없어졌습니다만은 이 말하자면 요즘 말하면 게스트하우스죠. 네. 그게 있어가지고 거기는 트게 돼 있어요. 이렇게 창호지 문을 다 열면은 긴 방이 나오게. 근데 그 당시는 요즘 말하면 국전이죠. 이제 그때 거기 지금 유명해지신다 청전이라든가 네. 그 심산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국전의 작품을 내시려면은 대작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화실들을 그렇게 큰 화실을 가질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한옥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국전전이 되면은 거기 오셔서 그리시는 거예요. 거기다 이렇게 작품 놓고. 저는 이제 재밌으니까 내려가서 구경하고 이제 뭐 먹도 갈아들고 그랬지만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이제 보통 한 이제 5시경이 오후 5시면 이제 끝나거든요. 네. 작품을. 그러면 이제 올라오세요 다. 저희들 살고 있는 한옥으로.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술판이 벌어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재밌으니까 구경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약간 이렇게 취기가 오르시면은 글씨도 쓰시고 뭐 이 그림도 그러셔서 또 붙여놓고 하여간 그런
문화적인 그런 분위기가 항상 집에 있었어요. 그러네요. 그냥 문화예술의 장, 터전이었네요. 그냥. 뭐 글쎄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예, 화가들에게 이제 작업실도 제공을 하시고 또 이제 올라오셔서 교류도 그런 식으로. 하시면서 그래서 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았으니까요. 그냥 문화예술에 푹 빠져서 이렇게 이사장님께서 그래서 뭐 또 어떤 분들은 또 장난 삼아서 네. 그 당시 간성은 이제 르네상스 시대의 메디치 같은 거다. 뭐 그런 이렇게 것 같아요. 그런 예. 분들도 있어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이제 그 당시에 유학하셨을 그때가 최초의 이제 그 미술 유학생이기도 하셨고 당시에 그 휘트니 뮤지엄이죠. 휘트니 미술관에서 전시도 굉장히 주목받는 작가였다고 뭐 하는데 그거보다도 네. 그때 지금 지금은 이제 그 위튼 미술관의 비엔날레라고 해서 2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유명해졌지만은 네. 그게 제 1회였었어요. 제 생각이.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그 위튼 미술관의 그 관장이 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전국적인 그런 2년에 한 번씩 하는 큰 전시회를 가져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부관장이랑 소위 말하는 그 학예관들을 미국 전국에 보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다니면서 35세 이하, 네. 35세 젊은 작가들. 젊은 작가죠. 그래가지고 그 전시의 타이틀이 뭐냐면 양 아메리카 1960예요. 그러니까 젊은 작가 네. 1960년. 네. 네. 근데 다행히 제가 거기에 끼었었거든요. 와. 그런 얘기죠, 뭐. 다행히가 아니라 그렇게 정말 세계적으로 미술 시장에서 미국에서 이제 인정을 받으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셔야 됐으면 뭐 사실은 네. 뭐 전들 왜 망설이지 않았겠어요.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그때 미국 전국적인 그런 전시회에 많이 참가를 했었거든요. 네, 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2년에 한 번씩 하는 일리노이 대학에서 하는 크라나트 미술관이라는 게 있는데 화가, 조각가 뭐 이런 사람을 다 모아서 이제 일종의 초대전이죠. 네. 거기에 계속 초대를 받았으니까요. 네. 그리고 일종의 이제 인명사전이라고 있잖아요. 네, 네. 그걸 이제 미국에서는 후젠 후라고 그러는데 후젠 후인 아메리카라고 그래가지고 마큐니라는 회사에서 나오는데 거기도 아마 화가로서는 제가 최초로 이제 한국 사람은 물론 최초로 들어갔을 거예요. 뭐 이제 그런 거로 이제 조금씩 이렇게 이제 전국적으로 활동 시작을 하는데 그 아버님가 돌아가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뭐. 네. 그래도 또 고뇌가 좀 있으시긴 하셨겠어요. 들어오실 때. 아니 뭐 고민보다도 네. 뭐 그때 제 아우는 아주 어리고 네. 뭐 어머님이야 어머님이시고 그래서 가긴 가야 되는데 네. 또 그때만 하더라도 그 장남이라는 그 의식이 요즘하고 좀 달라서 그런 의무감이 있었어요 또. 그렇죠. 그리고 또 책임감, 사명감 네, 네, 있으시니까 네, 네. 들어오셔서 연구소도 세우시고 또 이제 보화각을 간송미술관으로 이제 바꾸시면서 본격적으로 네. 이제 뭐 하여간 그게 사실 긴 얘기죠. 네, 네. 65년도에 들어와서 지금까지니까 또 그래서 또 이제 저희 아들들이 또 맡아서 해주고 있고. 그러니까요. 또 다행히 저희 큰 딸도 지금 국립박물관 학예관으로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이어간다는 거는 뭐 저로서는 다행일 수도 있고 네. 모르겠습니다. 최근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는 이색적인 전시가 문을 열었다. 간송과 백남준의 만남,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자리다. 이번 행사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사람은 전인권 사무국장, 간송의 손자다. 저기에 그 간성 초상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숨겨진 미술관이라 불리던 간성 미술관의 소장품들을 시민들과 더욱 가까운 곳에 선보이는 것이 그의 역할이다. 수술 뒤에 회복 중인 우송 전성우 이사장도 전시장을 찾았다. 조선시대 미술사를 주도했던 거장들과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로 불리는 백남준이 조화를 이루는 자리. 할아버지 간송이 모았다면 아버지 우송은 지켰고 이제 손자가 그 뜻을 알리고 있는 것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전통과 현대가 만나 새로운 의미를 창조해낸다. 백남준의 대표적으로 꼽히는 TV 부처. 부처님이 TV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응시하는 이 작품은 가부좌한 스님이 물거를 응시하는 관수삼매라는 작품과 만나 대꾸를 이룬다. 전통 회화와 첨단 미디어 아트가 만나고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자리. 이것이야말로 형식을 탈피해 파격을 선보였던 백남준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 일제강점기 문화재를 지킴으로써 민족혼을 일깨운 간송 전형필. 문화를 통해 세상을 바꾸고자 했던 그의 정신이 백남준과 만나 새로운 빛을 발한다. 그렇게 이번 전시는 만남과 조화의 장이다. 간송하고 그 백남준 선생의 그 뭐라 그럴까 금기라 그럴까 그것이 상당히 흥미롭지 않을까 보시는 분들께도 이번 이 전시를 계기로 해서 그 간송과 이 소위 말하는 현대 작가들과의 그 새로운 만남, 새로운 그런 안목이 또 생겼으면 또 그걸 통해서 그 간송 컬렉션의 그 인지도도 그렇고 또 소위 말하는 현대 작품들의 그 관심도 높아지고 그랬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가장 주목받은 코너는 가상현실 미디어 체험관이다. 이게 그 이번에 만든 VR 작품이거든요. 간송미술관의 전신인 보화각을 가상현실로 구현한 공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VR로, 그러니까 버추얼 리얼리티로 다시 구성한 보화각, 간송미술관의 모습입니다. 그 안에서 이제 보화각 안에 들어가서 안에 있는 작품을 볼 수 있도록 보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좀 새로운 미디어죠. 어떻게 보면. 이런 형태로는 그러니까 이런 고미술을 주제로 해서 이 정도 완성도로 만든 거는 지금으로서 세계 최초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보시면 VR 장비를 착용하는 순간 관객은 보화각의 실내로 들어간다. 보물을 간직한 집이라는 의미에 걸맞게 보화각에 소장돼 있던 각종 문화재들을 현재의 공간에서 보는 것처럼 관람할 수 있다. 보화각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여행하고 나면 문화를 통해 한국을 세계에 알렸던 백남준의 정신과 조우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3대를 이어오며 문화보국을 꿈꾸는 간송의 정신이다. 그 이사장님, 우리 문화재를 이렇게 조금 지켜오시고 또 전시하다 보면은 뭐 보람찬 순간도 많으시겠지만, 아, 이런 부분은 참 안타깝다, 아직까지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는 면도 글쎄요, 있으실 것 뭐 같아요. 아쉬운 점이야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네네. 그런데 문화라는 게, 문화사라는 것은 특히 뭐 아시겠지만은 이게 나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무가, 큰 나무가 자라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씨앗이 떨어지면 또 이제 떨어져서 이제 싹이 나서 또 올라가서 또 나무가 되듯이 이게 쭉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화도 똑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현대하고 이제 과거라는 게 이게 하나의 나무 같은 것이지, 네. 이게 단절된 것도 아니고 또 억지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현대, 지금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하고 있는 현대 화락과 작품들하고 과거의 연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또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 문화 정신이라 할까 그런 것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제 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하고 있겠지만 하고 있고요. 결국은 지금 현재의 현대화하고의 과거 우리 그 회화하고의 연결짓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간송께서 그렇게 뭐 하셨으면 이제 앞으로의 작업은 우리나라 현대 사람들이, 현대 작가들이 과거에 그 훌륭했던 그런 그
성취했던 어떤 걸 갖다가 이어받아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요즘 젊은 작가들이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아, 그 뭐 이건 저 혼자 얘기입니다만은 그 이제 저울라면 동양 저희 그 전시회. 전시를 하면 네. 그 이상하게 젊은 작가들이 많이 안 와요. 아, 그건 굉장히 그 안타까운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옛날 뭐 아까 말씀하신 정선도 그렇고 뭐 단원도 그렇고 그런 작가 걸 봐야 뭘 그렇죠. 자기가 될 텐데 그거 공부를 안 해요, 이 사람들이. 자기 것만 알고 무슨 예를 들면 무슨 피카소님 뭐 요즘 뭐 유명해진 사람들 뭐 디코닝이니 뭐 이런 사람 거는 가서 보는 것 같은데 네. 정작 이상하게 우리 옛날 것은 작가 건 아니 한국 사람 작가 걸 안 봐요. 이제 그거는 그 교수들 뭐 저도 교수 생활했지만은 잘못이 있고 그거는 우선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연결을 지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앞으로의 교수들의 할 일이고 네. 또 작가들이 또 할 일이고 또 이제 특히 미술사 하는 사람들, 평론가 이런 사람들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들으면서 가슴이 뜨끔해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예. 그 지금 저희 강 선생님께서 하시고 있는 이런데 많이 그런 걸 좀 네, 역설해 네. 주십시오. 오늘 방송 보시면서 뭔가 느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뭐. 우리 간송 선생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신 게 우리 예술품, 단지 예술품이 아니라 우리 민족 문화, 민족 혼, 그리고 정말 우리 나라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이제 간송 정신이 정말 쭉 잘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정말 우리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렇죠. 우리 근본을 좀 그리고 돌아보는데 소중할 뿐만 아니라 네. 우리 것이 사실 훌륭합니다. 네. 네, 저는 그걸 어떤 의미에서는 자부심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네, 네. 그게 사실은 저 뭐 미국 가서 무슨 추상화 공부했다고 그러지만 결국은 제 추상화는 저희 문화재에서 배운 거고 느낀 겁니다. 사실은 말이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추상화는 역시 우리나라 사람 추상화가 되지. 네. 또 구상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그림은 우리나라 그림이지 외국 사람의 그림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젊은 작가들도 우리나라 걸 좀 공부하고 네. 우리나라 거에 얼마나 훌륭하다는 걸 갖다 느끼고 또 자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제 얘기보다 이사장님이 이 말씀으로 끝을 맺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예, 이게 예. 뭐 제가 안 되는 소리 했으면 아닙니다. 정말 우리 문화가 얼마나 우수하고 훌륭한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꼭 뭐 작품 활동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문화에 대한 우리 것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지는 시간이 전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아니 제가 고맙습니다. 예. 건강하시고요. 예. 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